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김소연이라고 합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제게 아주 큰 힘이 될 거예요. 저는 올해로 34살이 됐어요. 서울에 있는 중견 광고회사에서 일하고 있고 마케팅팀 대리예요. 월급은 나쁘지 않아요. 적금도 꼬박꼬박 부었고요. 통장 잔고 보면 제법 안정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 주변 사람들 눈에는 제가 불안정해 보이나 봐요. 엄마한테 전화 오면 늘 똑같은 말부터 시작이에요. 소연아, 언제 결혼할래? 내 나이 되면 늦는다. 처음엔 웃어넘겼어요. 그런데 매주 듣다 보니까 그 말이 귀에 박히더라고요. 자기 전에도 생각나고 출근길에도 맴돌고. 지난주 대학 동기 모임에 나갔어요. 7명 중에 벌써 5명이나 결혼했더라고요. 애둘 낳은 친구도 있고. 얘기 나누다 보니까 다들 집 얘기, 육아 얘기, 남편 얘기뿐이에요. 저만 혼자 회사 얘기하니까 뭔가 어색해지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웃긴 했어요. 근데 집에 와서 거울 보니까 제 표정이 억지로 지은 것처럼 굳어 있었어요. 내가 뭔가 잘못 살고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린 일이 곧 일어났어요. 그 일은 지난달에 터졌어요. 회사에서 대형 프로젝트를 맡았거든요. 유명 화장품 브랜드 리뉴얼 작업이었어요. 팀장님은 매일 회의실로 저를 불렀어요. 소연 대리, 이건 우리 팀 운명이 걸린 건데 제대로 못하면 다 같이 죽는 거야. 그렇게 말하면서 기획 안 5번을 엎었어요. 밤 11시 퇴근이 일상이 됐죠. 주말도 없었어요. 택시 타고 집 가면서도 노트북 켜놓고 매일 확인했어요. 잠들기 직전까지 카톡 알림음이 울렸고요. 어느 순간부터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어요. 숨 쉬는 게 힘들더라고요. 그날도 야근 중이었어요. 아마 새벽 2시쯤 됐을 거예요. 갑자기 눈앞이 핑 돌면서 책상에 쓰러졌어요. 동료가 앰뷸런스를 불렀고 저는 응급실 침대에 누워 있었죠. 의사 선생님이 차트 보면서 말했어요. 환자분 지금 번아웃 상태입니다. 계속 이러시면 몸이 더 큰 신호를 보낼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병원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보고 있었어요.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지금 뭘 위해 이렇게 살고 있는 거지? 결혼해서 안정된 삶? 근데 저는 지금도 충분히 불안하잖아요. 태어나던 날 밤 저는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했어요.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그리고 결심했어요. 퇴사하고 세계여행 떠나기로요. 근데 이 선택이 제 생각보다 훨씬 험난한 길이었어요. 퇴직금이랑 적금 합쳐서 한 3천만 원 정도 모았어요. 계획 없이 그냥 비행기 티켓부터 끊었죠. 첫 목적지는 이제껏 정말 가고 싶었던 파리로 정했어요. 생강 옆 작은 카페에 앉아 있을 때였어요. 따뜻한 카페라떼 한 잔 들고 노을 지는 에펠탑을 바라봤죠. 그 순간 정말 생각했어요. 아, 이게 진짜 내 인생이구나. 회사 메일 알림도 없고 팀장 눈치도 안 봐도 되고 그저 제가 원하는 시간에 일어나서 원하는 곳을 걷는 거예요. 처음으로 숨이 편하게 쉬어지더라고요. 페루 마추픽추 정상에 올랐을 때는 울었어요. 새벽 4시에 출발해서 5시간 걸어 올라갔거든요. 구름 위에 선 기분이었죠. 그때 만난 독일에서 온 배낭여행자 안나는 제게 말했어요. You did it. 우리는 서로 이름도 모르는데 끌어안고 기뻐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SNS 열어볼 때마다 고등학교 동창이 아기 돌잔치 사진 올리고 회사 후배는 약혼 반지 인증샷을 올렸어요. 엄마 카톡에는 사촌 언니 아들이 너랑 동갑인데 벌써 결혼한대라는 메시지가 와 있었고요. 호스텔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보고 있었어요. 마음 한쪽에서 자꾸 속삭이는 거예요. 너 혼자만 이렇게 떠도는 거 아냐? 다들 정착하는데 너만 뒤처지는 거 아냐? 낮에는 행복했는데 밤만 되면 불안이 스멀스멀 기어올랐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집에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였어요. 그 통화 한 번이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전 그날 태국 방콕 공항 대합실에 앉아 있었어요. 다음 비행기까지 3시간 남았을 때 엄마한테서 전화가 왔죠. 받는 순간부터 느낌이 이상했어요. 엄마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거든요. 소연아, 이제 그만 돌아와라. 엄마가 부탁이야. 처음에는 또 결혼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근데 달랐어요. 엄마가 울고 있었어요. 때 늦으면 좋은 사람도 다 가버린다. 네가 이렇게 떠돌면 엄마는 가슴이 찢어진다고. 그 말 듣는 순간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엄마 흐느끼는 소리가 계속 들렸거든요. 저는 대합실 구석으로 가서 쪼그려 앉았어요. 사람들 지나다니는데 눈물이 주르륵 흘렀죠. 엄마 말이 틀린 것만은 아니잖아요. 여행 끝나고 돌아가면 저는 또 뭘 해야 할까요? 35, 36대면 정말 다들 저를 이상하게 볼까요? 그때 갑자기 무서워졌어요. 이 자유 뒤에 숨어있던 외로움이 한꺼번에 밀려왔거든요.
그날 밤 호스텔에서 한국인 배낭여행자를 만났어요. 민호라는 이름의 30살 남자였는데 제 얘기를 듣더니 천천히 말했어요. 누나 행복하면 그게 답 아닌가요? 다른 사람이 누나 인생 대신 살아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 말 한마디가 제 귓가에 계속 맴돌았어요. 그래서 저는 다시 배낭을 메고 일어났어요.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전 결국 1년 세계 여행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왔어요. 인천공항 도착하는 날 엄마가 나와 계시더라고요. 서로 아무 말 없이 그냥 한참을 안고 있었죠. 엄마 등을 토닥이면서 생각했어요. 미안해, 엄마. 근데 나는 후회 안 해. 돌아온 뒤에도 사람들은 똑같이 물어요. 이제 결혼 준비해? 소개팅이라도 나가봐. 친척 모임 가면 이모들이 수군거리는 소리 들려요. 쟤는 대체 뭐하고 다니는 거야? 예전 같았으면 가슴이 철렁했을 텐데 이제는 그냥 웃고 넘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알거든요. 제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을 이미 살았다는 걸요. 지금 저는 작은 마케팅 에이전시에서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어요. 돈은 예전보다 적게 벌지만 밤 11시까지 야근하지 않아도 되고 주말엔 혼자 한강 걸으면서 커피 마셔요. 가끔 외롭긴 해요. 친구들 단톡방에서 아이 자랑하는 메시지 보면 나도 저런 인생을 살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스치기도 하고요.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건 제가 선택한 삶이니까요.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라 제가 진짜 원해서 살아낸 시간들이니까요. 결혼이든 여행이든 인생의 정답은 없더라고요. 중요한 건 타인의 시선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을 선택하는 용기였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제 이야기가 공감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를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